며칠째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뉴스 온 언론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화천대유에 대한 의혹 제기 보도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알고 계십니까?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처음 시작한 질문이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랬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제목의 기자 수첩이 이 모든 논란의 시발점이었는데요. 최초 보도를 담당한 박종명 대표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종명 기자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진윤건 작가와 또 김성애 소장과 인사 나누셨고요. 네, 이제 화천대유와 관련한 이제 첫 기자 수첩이 나오기까지 일단 제보를 받으셨던 거죠. 예, 예, 관련해 제보를 받으신 게 언제쯤이었습니까? 그 제보가 지난달 8월 한 29일 날 그 한 장의 그 내용을 좀 전달을 받았습니다. 예. 한 장이었군요. 한 장하고 한 장 좀 넘죠. 글자체로 환산하면은. 그렇군요. 그 제보자 뭐 신분은 뭐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예. 기자님께서 이제 판단하시기에 그 정말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지신 분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만한 분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제보를 받자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갖고 다음 날 30날 오전에 바로 무작정 화천대유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그쪽 관계자 그 박모 이사라고 예. 그분을 만나서 대략적인 얘기를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거는 좀 많은 분들한테 시민들한테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사한 겁니다. 예. 대개는 이제 이러한 보도가 심층 보도 성격으로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좀 뭐랄까요, 뭐 특이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기자 수첩 형식이었단 말이죠. 처음에는 이거를 내용상 보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저도 도청 출입 기자를 한 10몇 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도청. 지역, 예, 네. 지역 언론을 통해서 지금도 경기경제신문 설립한 지 한 10년은 됐지만은 계속 경기도청 출입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분이 아니고 지금 집권 여당의 최대 지지율을 받고 계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건하고 좀 관련된 건이다 보니까 좀 고민도 많았고 또 이거를 아까 시간을 좀 갖고 심층적으로 좀 더 팩트에 집중해서 들어가서 좀 취재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다가는 취재가 중단될 것 같고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일단은 화천대유에 가서 진위 여부 확인된 거를 갖고 좀 기사 바로 좀 알려야 되겠다. 시급성으로 느꼈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도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팩트상에 그런 걸 더 심층적으로 하지 못한 게 있어갖고 기사로 발행하기는 좀 심적 부담감이 좀 느껴져서 그러면 기자의 그 주관적 판단이 좀 가미될 수 있는 기자 수첩으로 일단은 발행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자 수첩 방식으로 하셨다. 압력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압력을 의미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기자 이거 취재를 하다 보면은 좀 안 좋은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좀 자기네들 좀 불리한 거 있으면은 자료 거부 또 아니면은 바로 언론 협박 고소 고발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경기도 대변실하고 저희하고 또 관계가 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예. 좀 이거 빨리 사실이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 기사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낸 거죠. 예. 예. 그럼 처음 취재하실 때도 이 경기도 측 혹은 이재명 지사 측 입장도 반론도 들어보신 겁니까?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하고 예 일단은 진위 여부만 그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예 그거 먼저 팩트 거기에 중점을 두고 쓴 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8월 29일 날 제보를 받으셨고 8월 예. 30일 날 바로 확인하고 8월 화천대유에 가셔서 확인을 하셨고 예 그리고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 전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통상적인 상식하고 너무 벗어난 일들이 좀 빚어진 것 같아 갖고 바로 그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만 기사한 겁니다. 예. 예. 그럼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의혹이 컸던 부분은 뭐였습니까? 일단 신생 회사가 공모 그 하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대장동 개발공사를 한다고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한다는데 갑자기 기존 뭐 자산관리 회사들도 많은데 예. 갑자기 신생 하천대유라는 자산관리 AMC. 세우고 예. 또 그 페이퍼 컴퍼니 같은 회사들을 같은 주소로 해갖고 7, 8개씩 한꺼번에 설립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까지 설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특혜 이런 게 약정이 되지 않으면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뭐 시차를 두고 좀 이렇게 설립을 했다고 하면은 좀 납득이 가는데 한꺼번에 7개, 8개 한꺼번에 다 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보 받으신 내용은 이제 한 장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장 좀 넘죠. 한 장 정도, 예, 한 장 약 반- 2장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예. 한 2장 정도 되는데 그 2장에는 그러면 이 관련 의혹이 사실 기사도 엄청 많잖아요. 최근에 이제 화천대유 관련 예. 기사가. 그럼 제보 내용이 굉장히 좀 요약돼서 있었던 것 같군요. 일부 기사는 그 받은 것 중에 예. 지금 화두가 되는 김만배 예. 화천대유 대주주 관련 내용도 있었지만은 일단은 그쪽에 대해서는 김만배 조님 미디어 투데이 기자님하고는 대화하거나 통화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좀 보류시키고 예. 중점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내용만 갖고 기사한 거죠. 그렇군요. 진종원 작가랑 김성현 작가 질문하세요. 네.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언뜻 들으면 이거 뭐 이재명 도지사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제목이거든요. 예. 기사첩 제목 자체가 예,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우려는 좀 없으셨습니까? 제목상에서도 처음에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을 때 예. 그래도 저희가 처음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화천대유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그거를 전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당근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예. 최대한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갖고 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도 또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에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반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 이재명 지사 꼭 찍은 게 아니고 예. 일단 그 당시에 책임자 시장으로서의 그것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뽑은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유동규 당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겸 예. 그 사장 직무 대리 이분에 대한 또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보 받으신 게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좀 제보 내용이 있었는데 예. 이것도 또 팩트 좀 확인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보류시켰는데 뭐 중앙 언론에서 저보다도 더 많이 찾아서 보도를 해주시니까 예. 또 이 화천대유가 이렇게 많은 법조인들하고 정치인들이 엮이고 설켰다는 거 자체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예. 기사가 나가고 중앙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처음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지금 기자 수첩을 그 뒤로도 2번을 더 내셨더라고요. 내용 보니까 이게 내부의 구성원이 좀 제대로 알고 한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밖으로 어떻게 로비가 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 좀 작성된 걸로 봤는데 뭐 이제 그 화천대유라는 적폐 공동체를 해체시켜 주십시오. 이런 것도 9월 나왔고. 8일 칼럼. 예. 9월 23일 칼럼에 화천대유 부정부패 의혹의 진실은 이런 내용도 나갔는데 이게 지금 같은 제보자가 한 내용인지 아니면 각각의 좀 다른 내용들이 점점 더 중첩돼 들어온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은 예. 저 일부 나가고 처음에는 천화동인 1호서부터 7호까지 예.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거 외에 4개사가 더 있다. 라고 해갖고 또 저희도 그 제보지를 받고 하다 보니까 11개 이상 또 그 내용상의 전체적인 내용상에서도 이게 다 적폐 공동체 아니냐. 쉽게 해서 그 이익금을 서로가 분배시켜갖고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는 그런 회사들 아닌가 해갖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적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아니냐 하나의 적폐 공동체로 묶어진 그 패밀리들 묶여진 것 같아갖고 토건 세력이 아니냐. 예, 토건 세력으로 예. 예, 이제 해당 기자 수첩 내용을 못 보신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핵심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3개의 기사 수첩을 내셨는데 이제 화천대유 자회사의 천화동인 1호부터 7호 말고 4개의 회사가 더 있고 막대한 이익이 흘러간 곳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성남시가 먼저 회수한 5,503억 원은 화천대유 특혜를 무마하기 위한 명분이고 화천대유는 회계 부정을 통해 3천억 이상을 횡령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 혹은 이제 자료를 받으신 걸 바탕으로 쓰신 건데 뭐랄까 이런 주장 자체가 회계장부라거나 혹은 뭐 근거자를 바탕으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 제보하신 분이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 건가요? 일단 제보 내용을 보면은 예. 그 나름대로 지금 최근에 일보가 나가고 그 상태도 어느 정도 언론상에서 보도된 내용하고 예. 또 이분이 그 나름대로의 그 뜬구름 잡는 식 보도가 아닌 세부적으로 좀 나눠줘서 구체화 시켜갖고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이거는 저희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거 해줄 때도 처음에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제보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갖고 의구점도 저도 가져봤지만은 또 거기에 신뢰할 수 있는 또 자료 그것도 같이 한두 개 첨부시켜 줘갖고 이거는 100% 보면은 아시는 분이 제대로 된 팩트 갖고 제보하고 있거나라고 생각을 들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동규라는 분이 굉장히 수상하고요. 아마도 이제 토건족들이 그냥 다 팀을 짜가지고 미리부터 다 사업을 계획한 것 같고 이걸 갖다 유동규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공권력을 빌어가지고 실현시킨 거란 말이죠. 거기서 그 이재명 시장의 당시 이재명 시장의 역할. 그러니까 과연 그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난 정말 선의로 이런 사업을 짰는데. 정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했을 뿐이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도대체 시장이라면은 그 사업을 설계한 시장이라면 도대체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다. 어느 쪽으로 판단하세요? 당연히 저희가 개인적으로 제 집을 하나 직접 짓는다 해도 예. 그 건설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알아서 당신이 지어줘 하는 것보다도 통상적인 저희 모든 분들은 그래도 설계도 만들어서 올 거고 자재는 어떤 거로 쓸 것이다. 또 어떤 일꾼들이 일을 할 겁니다라고 다 같이 상의하고 오케이를 해줘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르셨다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모순이고 직무유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보도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판교 대장 개발 사업을 공영 개발로 환원시키지 못하고 이제 민간 합동 개발로 한 것을 비판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캠프는 당시 이제 한국당이 다수였던 성남시 의회가 막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 그 민영 개발 사업을 공영 개발 사업으로 전환시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또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영도 공영도 아닌 상태도 교묘하게 설계 추진하여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부분과 추후 불거질 각종 이익들에 대해 대응코자 이거 전방위적으로 사법부 정치계 인사들을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각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씩이나 챙겨준 화천대유가 대법관 출신 권순일 대법관님, 박영수 특검, 김순환 검찰총장 등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모셨다면 과연 월 1,500만 원 정도. 예, 잠깐만요. 기자님, 그러니까 예. 뭐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큰 수익이 난 모든 과정을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종 저희가 통상적으로 봐도 이게 일반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에 동망 있는 법조인들 또 정치인들을 다 뒤에 그 이익금으로 방패막이로 누가 봐도 그냥 느낌이 뭐 법률 자문 받으려고 한두 번 이렇게 법조인 세웠다는 거는 이해하지만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을 너무 많이 세웠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뭔가가 방패막이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린 필요했다는 질문은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 이재명 캠프가 당시 이제 상황은 이제 지금 제1보수당, 그러니까 제1보수가 한국당이 다수였던 성남시 의회가 어떤 막았기 때문에 민간 합동 개발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 기사에 대한 반론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인 거죠. 지금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 성격으로는 그거 예. 막는다고 추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아무리 뭐
다수당이고 지금 하는 이렇게 일 하시는 거 추진력을 보시면은 예. 그때는 그럼 거- 다수당이 그 새누리당, 뭐 예. 자유한국당이었나? 이름이 좀 자주 일부 바뀌어요. 한국당이라고 자유한국당- 했지만은 예. 그 전에도 계속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은 뭐 참석 안 하시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방치해버리고 의회에 제대로 가서 답변 안 하시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이건 근데 있습니다. 개발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그 특정한 유형을 개발하는 방식의 문제인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걸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화천대유 구매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문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는 당시 그것을 이재명 지사가 설계한 것도 아니고 화천대유 주인은 그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자님? 그러게 저희가 이거 가장 그 내용에 황당한 건데 아무리 그 평 직원한테 그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시키는 거는 상당히 자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캠프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 예. 오늘 근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만나셨죠? 예, 오전에 저희 사무실에 예. 직접 격려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하천대유 이 특혜 의혹은 이번에 꼭 밝혀져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 기울여 주시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지금 언론법 그 개정 문제에 대해서 중개법 이것도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언론에 재갈 물리기로 하는 것 같다고 철저하게 반대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화천대유 문제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신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대표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